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도 없고 항상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곁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 억울함과 외로움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이 질문을 안고 삽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패턴 때문입니다. 그 패턴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 관계가 대부분은 아닌가요? 내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가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면서 정작 내 부탁은 잘 못하시는 편은 아닌가요? 이런 패턴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혼자인지, 그것이 단순한 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패턴이라는 것, 그 패턴을 알게 되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아온 사람 곁에 왜 사람이 남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가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모임에서는 늘 조용히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어색해하거나 슬쩍 화제를 바꾸는 사람들. 결국 나는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게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속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 느낌 낯설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서운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참고 참다 보면 상대방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괜찮은 줄 알고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착한 사람이 먼저 지쳐서 멀어집니다. 상대방은 갑자기 왜 멀어졌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만 상처를 안고 혼자 남겨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착한 사람 주변에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풀고 맞춰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착한 사람이 지치면 관계가 끊어지고 남은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패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패턴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 현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몇 가지 행동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으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배려입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늘 먼저 양보합니다. 내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을 먼저 따릅니다. 내가 불편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서 긴장감과 설렘이 사라지면 사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관계를 밋밋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노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힘들어도 들어주고 싫어도 맞춰줍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적절한 거절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무엇을 부탁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진심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가볍고 편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깊어집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받지만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도 깊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합쳐지면 착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왜 생기는 건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은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이유이지만 직접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착함의 습관입니다. 착한 사람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굴면 칭찬을 받고 말 잘 들으면 사랑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패턴이 계속됩니다. 배려하고 맞춰주고 참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어릴 때는 그것이 통했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관계에서는 착하기만 한 사람보다 솔직하고 자기 색깔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거리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착한 사람은 내가 싫다고 하면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내 의견을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조용히 따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절받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참고 맞춰주다가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오히려 관계를 잃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내 가치를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도움이 되고 챙겨주고 베풀 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베풀고 더 맞춰줍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대방이 떠나면 나의 가치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관계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깊은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들어보시면 분명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돌봄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돌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서툽니다. 내가 힘들어도 참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뒤로 밀고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보다 남을 항상 먼저 두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고갈됩니다. 베풀 것이 없어질 때까지 베풀다가 어느 순간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온 결과입니다. 두 번째 깊은 원인은 나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도 숨기고 의견도 숨기고 상처도 숨깁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친밀감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생깁니다. 항상 웃고 맞춰주는 사람은 편하지만 가깝게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여줘야 상대도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숨겨진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한 모습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깊은 원인은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내가 더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덜 줘도 내가 더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쪽만 채우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깊은 원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들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입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 안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이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또 누군가에게 더 잘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외로움도 계속 반복됩니다. 관계가 있어도 외로운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베풀고 맞춰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하는 생각? 그 억울함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이것이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이 터지는 신호입니다. 이 감정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의 무게입니다. 그 감정을 제때 풀지 않으면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갑니다. 세 번째는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상처가 반복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내려놓게 됩니다. 어차피 다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꺼려지고 기존 관계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사람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 이유와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다. 나는 이게 좋다. 그건 좀 어렵다.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시작입니다. 내 감정과 의견을 작게라도 말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표현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숨어있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가끔은 거절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 이번엔 어렵겠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상대방도 압니다. 적절한 거절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 오랫동안 말해온 이야기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딱 3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채우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깊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곧 관계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혼자인가 하는 그 질문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가볍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곁에 사람이 남지 않는 것은 착해서가 아닙니다. 과도한 배려, 거절하지 못하는 것, 자신을 지우는 것,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자기 돌봄의 부재, 나를 표현하지 않는 것, 관계의 균형을 놓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금씩 표현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오늘부터 그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의 방향이 항상 밖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나 자신에게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해지는 것,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가 나를 먼저 채우는 것, 그것이 결국 더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살다 보면 또 외로운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